2026년의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조금씩 막히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끝까지 듣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월급날이 지나자마자 통장을 확인했는데 어? 하고 생각보다 남은 돈이 너무 적은 순간, 그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뭘 많이 썼나? 내가 관리가 안 됐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진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와 대출이자는 자동으로 오르고, 전기 가스요금과 관리비는 기본값이 됐고,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구조가 1년만 더 지속되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이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틴다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팀력은 통장 잔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고정비를 내고도 숨이 막히지 않는 여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 체력, 그리고 선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자유. 이 모든 걸 합친 개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은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커진 환경 자체의 문제입니다. 같은 금액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면서 당신의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판단력을 아주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질 때까지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027년까지 이미 예고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금리 조정 가능성, 세금 인상 압력, 전기 가스요금 재조정, 연금 개편. 이건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됐거나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변수들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 움직여도 가게는 흔들리는데, 이제는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금리가 지금보다 1%만 더 오르다면 당신의 월 고정비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금 구조로 그 증가분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바로 계산이 안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못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참고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숫자로 읽고 돈이 새는 구조를 점검하고 버틸 수 있게 삶을 다시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경제 현실을 아주 기본부터 아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을 지켜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생존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하나씩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서 얼마나 벌고 있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생존력을 깎아먹는 건 집값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월세나 대출이자, 관리비와 전기 가스요금, 통신비와 교통비, 식비와 교육비. 이 비용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 번 올라가면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예외 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새어나가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정비를 한 달에 30만 원 줄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만큼의 월급을 더 벌기 위해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계산하는 순간
당신의 경제 기준은 지금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은 편이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감각이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변동금리에 묶인 나라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경제의 충격이 완충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는 바로 올라갑니다. 전세 대출이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월세가 따라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금리는 위에서 정해지지만 그 부담은 아래에서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당신의 연봉도 자동으로 1% 오르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무서운 겁니다. 금리는 계단처럼 오르는데 소득은 엘리베이터 고장난 채로 그대로 있는 상태. 이러면 결국 어디서 문제가 터질까요? 바로 가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고 있는 이자와 월세는 금리가 한 번 더 오르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이 질문에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 사회에서는 그때 가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아니라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구조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착각합니다. 정책이 나올 거야. 정부가 조절해 주겠지. 뉴스 보니까 안정된다던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정책 발표와 개인의 체감은 거의 항상 다르게 움직입니다. 뉴스에서는 지표가 개선됐다, 경제가 회복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은 지표로 살지 않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숫자로 삽니다. 정책은 평균을 봅니다. 개인은 자기 통장을 봅니다. 평균이 괜찮아졌다는 말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줄었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최근 2, 3년 동안 당신의 생활비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대부분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말합니다. 둔화됐다는 말은 내려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 오르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 헷갈립니다. 뉴스를 보면 안심하고 통장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할 겁니다. 정책의 언어를 개인의 숫자로 다시 번역해야 한다고. 지금 이 방송을 들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대출도 감당 가능하고 당장 큰 문제는 없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장 위험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괜찮다고 느낄 때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체감하기 전에 이미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잘 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어디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제 생존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이 있든 없든, 전세든 월세든, 부모님 집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앞의 내용을 아무리 잘 들어도 결국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집을 안 샀으니까 해당 없겠지. 나는 자가니까 좀 낫겠지. 나는 대출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이 구조는 집의 형태가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의 구조를 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 엉뚱한 질문만 하게 됩니다.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세가 맞나? 월세가 맞나? 하지만 생존의 관점에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매달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살고 있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어도 고정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반대로 자가여도 대출이자 관리비, 유지비가 과도하면 그 사람은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아도 생활비와 소비 구조가 크면 역시 위험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집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가 당신을 살게 하느냐, 조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월 고정비를 전부 더하면 당신의 소득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정확한 숫자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점검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쌓이면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그 소비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려갈 수 없는 비용입니다. 내려갈 수 없는 비용이란 이런 겁니다.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비용. 차량은 유지비, 과도한 보험료, 여러 개의 구독 서비스, 감가가 빠른 전자기기 교체 주기, 회수할 수 없는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들은 당장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당신의 목을 조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소득이 줄어든다면 이 비용들 중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바로는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무조건 아끼는 태도가 아닙니다. 생존형 소비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생존형 소비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억지로 참고 아끼는 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면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을 가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나 얘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2026년과 2027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건너뛰면 앞에서 아무리 구조를 이해해도 결국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0원이 된다면 당신은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세 달, 6달, 아니면 1년. 이 질문에 대충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비관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갑자기 찾아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월 소득 중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월세,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반드시 나가는 생활비까지. 이 비율이 50%를 넘는다면 구조적으로 이미 상당히 빡빡한 상태입니다. 60%를 넘는다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즘 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동시에 오지만 모두를 동시에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당신이 쓴 돈 중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말하면 완전히 사라진 돈은 얼마일까요? 자동차, 전자기기, 구독 서비스, 충동구매, 보여주기용 소비, 이 항목들을 전부 더해보면 생각보다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걸 계산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건 계기판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세대별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30대라면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소비 구조가 10년 뒤에도 유지 가능한 구조인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고정비가 지금 속도로 늘어나면 40대에 숨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40대라면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구조가 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도 형기를 놓치면 구조를 바꿀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50대라면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지금 내 삶은 확장하고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방어하고 있는 구조인가? 이 시점에서 아직도 확장만 생각한다면 위기에서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60대라면 이제는 명확합니다. 수익을 늘리는 전략보다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70대라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산이 얼마냐보다 매달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 차이가 생활의 안정성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이 2026년과 2027년을 상대적으로 덜 아프게 통과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핵심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오늘 방송을 듣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구조를 점검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물가, 금리, 세금. 이 세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동의 충격은 항상 개인에게 먼저 전달됩니다. 이건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과 2027년을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생존 전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고정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줄이겠다는 마음보다 먼저 어디서 얼마나 세고 있는지를 아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내려갈 수 없는 비용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만족보다 시간은 판단입니다. 셋째, 큰 수익보다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많이 버는 구조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지금 괜찮은가가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도 유지되는가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조금 불안하다.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는 느낌. 그 감정이 정상입니다. 위기는 늘 이해하는 사람에게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방송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경제 구조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축, 건강과 체력, 그리고 판단력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건강 관리가 단순한 자기 관리나 웰빙이 아니라 경제 생존 전략이 되는지, 그리고 왜 체력이 무너지면 재정 판단도 함께 무너지는지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생존학, 대한민국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